1978년 대한민국 서울. 한태수는 당시 35세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박영자는 32세. 둘은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결혼 후 아이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의 따가운 시선,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 시댁의 압박까지. 영자는 매일 밤 혼자 눈물을 흘렸고 태수는 그런 아내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영자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 한번 가볼까요? 태수는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도 두려웠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어떡하나.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은 마치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수는 밤마다 잠을 설쳤고 영자는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를 듣는 날이 왔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중년의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태수 씨, 검사 결과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무정자증으로 진단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가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순간 태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영자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의사는 계속 뭔가를 설명했지만 태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은 태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그때 영자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포기하지 말아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낙심했고 심지어 이혼을 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동네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태수는 직장에서도 위축되었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매일 술로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영자가 팸플릿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입양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가 아이를 직접 낳지 못해도 아이를 키울 수는 있잖아요. 태수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남의 핏줄을 키운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간절함을 보며 그리고 공허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결심했습니다. 1979년 봄 두 사람은 서울의 한 입양기관을 찾았습니다. 낡은 건물 2층 좁은 사무실에서 상담원을 만났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면접을 보고 가정환경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전화가 왔습니다. 한태수님 아기를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실 수 있으신가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입양기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상담원이 그들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은 운명을 만났습니다. 요람 안에 생후 6개월 정도 된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 초롱초롱한 눈, 입가에 머금은 미소. 영자는 천천히 다가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영자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태수도 다가가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아기는 태수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힘이 태수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야. 상담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진우라고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부탁입니다. 진우. 좋은 이름이네요. 진실할 진의 우주우. 진실되고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라는 뜻이겠죠?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우는 한태수와 박영자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영자는 진우를 품에 안고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첫날 밤 진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자는 서툰 손길로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서 먹였습니다. 진우가 젖병을 빨며 영자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며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평생 지켜주겠어. 이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겠어. 그로부터 진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첫돌 때는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참석했고 시어머니도 진우를 안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우는 돌잡이에서 책을 잡았고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5살 때 진우는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가는 날 영자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울던 진우. 하지만 금세 적응해서 친구들과 뛰어놀았습니다. 학예회 때는 토끼 역할을 맡아 깡충깡충 뛰어다니며 부모님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태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참석했습니다. 새 교복을 입고 어색하게 서 있는 진우를 보며 태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진을 수십 장 찍었고 집에 돌아와서는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축구부에 들어갔습니다. 운동회 날 태수와 영자는 운동장 관중석에서 진우를 응원했습니다. 진우가 골을 넣자 태수는 벌떡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옆 사람이 이상하게 쳐다봐도 상관없었습니다. 저게 내 아들이야. 내 아들. 고등학교 때는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진우는 성실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하고 밤 12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런 진우를 위해 야식을 준비했고 영자는 도시락을 정성껏 쌌습니다. 대학 입시 날 세 식구는 함께 절에 갔습니다. 영자는 100번 절을 올리며 빌었습니다. 부디 우리 진우가 합격하게 해주세요. 합격 발표 날 진우는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붙었어요. 대학 붙었어요. 태수는 회사에서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진우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진우는 부모님을 식당에 모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이제부터 효도할게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진우야. 내가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단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이제 50대가 되었고 태수와 영자는 7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여자를 만났고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진우야, 이제 너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아빠는 정말 행복하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좋은 아빠가 될게요. 태수는 진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야기를 50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1965년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그곳에서 한태수는 운명적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바로 정만호였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날 태수는 강의실 뒷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한 청년이 털썩 앉았습니다. 야, 너 이름이 뭐야? 나는 정만호야. 한태수입니다. 뭐야, 존댓말은 왜 해? 우리 동갑이잖아. 편하게 말해. 만호는 시원시원한 성격이었습니다. 태수는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죠. 정반대였지만 아니 정반대였기 때문에 둘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둘은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고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주말에는 남산을 오르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태수야, 우리 나중에 크게 되자. 사업 같이 하는 거야. 사업? 무슨 사업? 아직 모르지. 근데 뭐든 하면 성공할 것 같지 않아?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기획을 하고 나는 발로 뛰면서 영업을 하고. 완벽한 조합 아니야? 그래. 꼭 성공하자. 둘은 소주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생이 그들의 꿈을 얼마나 무참히 짓밟을지. 대학 4학년이 되었습니다. 취업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태수는 안정적인 대기업에 원서를 넣었고 만호는 작은 무역회사에 지원했습니다. 결과는 둘 다 합격이었습니다. 축하한다다 만호야. 너도 축하해 태수야. 우리 이제 사회인이다. 하지만 회사 생활이 시작되면서 둘은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태수는 야근이 잦았고 만호는 출장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 술을 마시며 회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년 후 둘 다 결혼을 했습니다. 태수는 영자를 만나 결혼했고 만호는 수진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두 쌍의 부부는 가끔 함께 만나 식사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만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만호는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와 함께 무역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돈도 잘 벌었고 만호는 의기양양했습니다. 태수야, 나 이제 곧 큰 부자 될 것 같아. 너도 회사 그만두고 나랑 같이 하지 그래? 하지만 태수는 신중했습니다. 만호야, 나는 안정적인 게 좋아. 그리고 지금 회사도 나쁘지 않거든. 하지만 내 사업은 응원할게. 만호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1977년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만호가 투자한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를 내면서 만호는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수천만 원의 빚.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만호는 집도 팔고 차도 팔았습니다. 하지만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자가 이자를 낳으며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와 협박했습니다. 돈 안 갚으면 가만 안 둔다. 만호의 아내 수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만호는 아내를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1978년 초 만호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 만호는 아기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아빠가 너를 제대로 키워줄 수 없을 것 같구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아기 울음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지는 매일 울었고 만호는 술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를 입양 보내는 게 어떨까요? 만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이렇게 쫓기면서 아기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좋은 집에 보내서 잘 키우는 게 아기를 위한 길 아닐까요? 만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고민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하지만 언젠가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꼭 다시 찾을 거야. 다음 날 만호는 입양기관을 찾았습니다. 상담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상담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기 이름은 뭐라고 지으셨나요? 진우입니다. 진실할 진의 우주우. 진실되고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꼭 좋은 가정에 입양 보내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입양이 확정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만호는 마지막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아빠가 멋진 모습으로 너를 찾아갈게. 만호는 아기를 입양기관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진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만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웃음을 잃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공사장 노동자, 야간 경비원, 택시기사. 무슨 일이든 했습니다. 1979년 어느 날 만호는 태수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만호의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태수야. 만호야. 그동안 어디 있었어? 연락도 없고. 둘은 허름한 술집에 앉았습니다. 만호는 소주를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태수야, 나 완전히 망했어. 빚만 수천만 원이야. 아이도 입양 보냈어. 태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아이를? 만호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도와줄 수 있었잖아. 아니야.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그리고 나 곧 떠날 거야. 어디로? 외국으로. 일자리가 있대. 중동 건설 현장. 거기 가서 몇 년 일하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만호야. 미안하다, 태수야. 좋은 친구였는데 이렇게 헤어지게 되어서 나 좀 살만해지면 다시 연락할게. 만호야, 연락처라도 남겨. 하지만 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지금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잘 지내라, 친구. 만호는 비틀거리며 술집을 나갔습니다. 그것이 태수가 본 만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40년 태수는 만호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가끔 생각이 나서 수소문해봤지만 아무도 만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만호야, 너 잘 지내고 있니? 건강하게 살고 있니?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2024년 가을, 진우는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부장 직급까지 올랐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평생 일에만 매진하다 보니 결혼이 늦어졌지만 이제는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예비 신부와 함께 혼인신고, 서류를 준비하던 어느 주말, 진우는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집 다락방에서 가져온 상자들이었죠. 먼지 쌓인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며 어린 시절 사진들과 상장들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거 내가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이네. 그림 그리기 대회. 진우는 추억에 잠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맨 아래 상자에서 낡은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봉인도 해제되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본 순간 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입양. 동의서? 서류의 제목이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입양아동 정진우. 생년월일 1978년 2월 15일. 입양일 1978년 8월 20일. 입양부모 한태수, 박영자.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뜻일까? 자신이 입양하였다는 말인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분명 농담이겠지. 하지만 서류는 공식적인 도장이 찍혀 있었고 법적인 문구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계속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서류 하단에 펜으로 휘갈겨 쓴 듯한 글씨. 친부모 마이너스 정만호, 이수진. 아이 이름은 진우로 불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만호, 이수진. 전혀 모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평생을 부모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양부모였다는 것.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뭔가 착오가 있는 거야. 진우는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명백했습니다. 다른 서류들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입양 확인서, 법원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원본. 모든 것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서류를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님께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넘어가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알아야 한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는 서류를 들고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태수와 영자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진우 아니니? 오늘 무슨 일이니? 평소와 달리 진우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영자가 먼저 눈치챘습니다. 진우야, 무슨 일 있니? 진우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태수와 영자는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야. 태수가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입양하였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진우야.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진우는 힘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영자가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우야, 우리가 말할 기회를 놓쳤어. 처음에는 내가 너무 어려서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고 나중에는 말하기가 두려웠어. 내가 우리를 떠날까봐. 그래도 말씀하셨어야죠. 전제 정체성도 모르고 살아온 거잖아요.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진우야.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줘. 우리가 너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 내가 우리 친아들이 아니라는 게 우리 사랑을 바꾸지는 않았단다. 진우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혼란스러움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 친부모는요? 정만호, 이수진이라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만호는 내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단다. 뭐라고요? 진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요? 아버지 친구가 제 친아버지라고요? 그래. 하지만 나도 몰랐어. 입양 서류를 받을 때는 친부모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거든. 나도 최근에야. 정확히는 내가 그 서류를 찾기 얼마 전에야 알게 됐어. 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 친어머니는요? 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호는 이미 세상을 떠났단다. 10년 전에. 진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친아버지가 이미 세상에 없다니. 그를 만날 기회조차 없다니. 저는 잠시 혼자 있고 싶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태수와 영자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들. 거기에는 젊은 날의 자신과 만호가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만호야, 내 아들을 내가 키웠구나.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니? 태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만호의 유가족을 찾아가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태수는 옛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정만호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수야, 만호 말이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간암이었대. 그의 아내는 아직 살아계신다고 하더라. 주소를 알려줄게.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주말 태수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영자도 함께였습니다. 아파트는 30년은 된 듯한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고장나 있어서 계단으로 5층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405호. 문패에는 정자만 쓰여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백발의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누구세요? 저 한태수라고 합니다. 정만호 씨와 대학 동기였습니다. 여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태수 씨, 그 태수 씨 맞으세요? 만호가 자주 얘기하던. 네, 맞습니다. 어머, 들어오세요. 어서요. 좁은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TV, 벽에 걸린 가족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만호와 그의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만호 형이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호가 그랬어요. 친구들 만날 낯이 없다고.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형수님,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혹시 만호 형이 아들을 입양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여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계시는군요. 네. 사실은 태수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입양했던 일, 그 아이가 바로 만호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된 것까지.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진우였군요. 태수 씨가 키우셨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입양 서류에는 친부모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여인은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 보세요. 만호가 남긴 일기예요. 아드님, 이름이 진우죠?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만호의 글씨로 빼곡히 적힌 글들. 1978년 8월 21일. 오늘 진우를 입양 보냈다.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잡던 그 아이를. 하지만 나는 무능한 아비다. 아이를 먹여 살릴 수도 없는 무능한 아비. 진우야, 미안하다. 언젠가 꼭 너를 찾을게. 1980년 3월 5일. 빚을 절반 정도 갚았다. 이제 좀 숨통이 트인다. 진우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을까? 보고 싶다. 1985년 7월 12일. 입양기관에 찾아갔다. 진우를 찾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입양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아이가 성인이 되어 직접 찾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절망스럽다. 1990년 11월 23일. 진우는 이제 12살이 됐을 것이다. 중학생인가? 공부는 잘하고 있을까?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을까? 입양 가정이 좋은 가정이길 바란다. 2000년 5월 8일. 진우는 이제 22. 대학을 졸업했을 나이다.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나를 닮았을까? 아니면 엄마를 닮았을까?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
2010년 6월 15일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았다. 간암 말기라고 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진우야, 아빠는 끝내 너를 찾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디선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길 바란다.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태수는 일기장을 읽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영자도 옆에서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죽는 순간까지 진우를 찾고 싶어 했어요. 마지막 유언도 진우를 찾아달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랐어요. 여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호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친구가 자기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는 걸. 그랬다면 조금은 위안이 됐을 텐데. 태수는 일기장을 꼭 쥐었습니다. 형수님, 이 일기장을 진우에게 보여줘도 될까요? 그러세요. 그 아이가 읽어야 할 글이에요. 그리고 여인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만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진우를 처음 안았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유일하게 남은 사진입니다. 진우에게 주세요. 태수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만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영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한 거 맞죠? 응. 우리는 진우를 사랑으로 키웠어. 그것만큼은 확실해. 진우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요? 그래야 할 것 같아. 진우도 알 권리가 있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태수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아빠다. 내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다. 시간 있을 때 집에 한번 와줄 수 있겠니? 며칠 후 진우가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복잡해 보였습니다. 앉아라, 진우야. 태수는 만호의 일기장과 사진을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친아버지가 남긴 일기다. 그리고 너를 처음 안았을 때 찍은 사진이야. 진우는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으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기를 다 읽은 진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안고 있는 젊은 남자.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묘하게 친숙했습니다. 이분이 제 친아버지입니까? 그래. 정만호, 내 가장 친한 친구였고 내 친아버지였던 사람이야. 진우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를 사랑하셨군요. 그래. 너를 무척 사랑했어.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너를 키울 수 없었던 거야. 그건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응? 저. 혼란스럽습니다. 누가 진짜 제 아버지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진우가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것.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우야.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친아버지도 사랑합니다.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요. 진우가 태수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태수도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나레이션. 그날 밤 태수는 오랜만에 서재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에게 전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담은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진우에게 아빠가 너에게 편지를 쓰는 건 처음인 것 같구나.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글로 내 마음을 전한 적이 없었네. 진우야, 아빠가 너에게 숨긴 게 있었다. 아니, 숨긴 게 아니라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하는 게 맞겠구나. 너는 우리의 친자식이 아니다. 1978년 내가 생후 6개월이었을 때 우리는 너를 입양했다.
그때 아빠와 엄마는 절망하고 있었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무너져 있었지. 하지만 너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에 빛이 들어왔다. 내가 처음 우리를 보고 웃었을 때 아빠는 알았어. 이 아이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아이라는 것을. 너는 정말 좋은 아이로 자라줬어. 착하고 성실하고 효심도 깊었지.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웠어.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에서 1등 하던 모습, 중학교 때 반장으로 뽑히던 날, 대학 합격증을 들고 와서 기뻐하던 모습. 모든 순간이 아빠에게는 보물 같은 기억이야. 그런데 최근에 아빠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 내 친아버지가 바로 내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 정만호였다는 것을. 만호는 아빠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였어.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웃고 함께 미래를 이야기했던 친구. 하지만 만호는 불운했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됐고 결국 너를 키울 수 없게 됐지. 그때 만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아빠는 이제야 알 것 같아. 자식을 손에서 놓아야 하는 아비의 심정을. 만호는 평생 너를 그리워했어. 일기장에 빼곡히 적힌 글들이 그걸 증명해. 너를 찾고 싶어 했고 너를 사랑했어. 비록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너와 함께였어. 진우야, 아빠는 생각해봤어. 누가 진짜 내 아버지인지. 피를 나눈 만호인지 아니면 너를 키운 나인지. 하지만 답은 간단했어. 우리 둘 다 내 아버지야. 만호는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나는 너에게 삶을 주었어. 만호는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나는 너를 사람으로 키웠지. 둘 다 너를 사랑했고 둘 다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피보다 진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야. 그리고 우리는 너를 사랑으로 이어졌어. 만호와 나 우리 둘 다 너를 사랑했어. 진우야, 아빠는 너에게 미안하다. 진실을 일찍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줘. 너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 내가 우리 친아들이 아니라는 게 우리 사랑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어. 너는 우리의 자랑이야. 우리 삶의 의미야. 너 때문에 우리는 행복했어. 아빠가 너에게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행복하게 살아달라는 거야. 너의 친아버지 만호도 분명 같은 마음일 거야. 사랑한다, 아들아. 그리고 고맙다. 우리 아들이 되어줘서. 아빠가. 태수는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진우를 불러 편지를 건넸습니다. 진우야, 이거 읽어봐. 진우는 편지를 받아 조용히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진우는 태수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태수가 진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진우야. 아빠한테 무릎 꿇을 필요 없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영자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식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며칠 후 진우는 태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제 친아버지 묘소에 같이 가주시겠어요? 그래, 가자. 어느 화창한 주말, 태수와 진우는 함께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만호의 묘는 조용한 언덕에 있었습니다. 간소한 묘비에는 정만호 지묘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태수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호야, 나 태수다. 오랜만이야. 아니, 정확히는 40년 만이구나.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호야, 너 너무 일찍 갔어.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아직 많았는데.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진우가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비록 뵙지는 못했지만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셨다는 거 알아요. 일기장에서 읽었어요. 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만호야, 내 아들 진우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착하고 성실하고 효심도 깊은 아이야.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들이야. 나는 약속을 지켰어. 내 아들을 잘 키웠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만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만호야, 고맙다. 내 아들을 내게 맡겨줘서. 덕분에 나는 아버지가 될 수 있었어. 진우는 내 삶의 전부였어. 진우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두 분의 아들입니다.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 두 분 모두 제 진짜 아버지예요. 편히 쉬세요. 저는 잘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으로 대화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면 제 첫 아들 이름을 만호라고 지어도 될까요? 태수는 놀라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야, 제 친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친구 이름이기도 하니까요. 태수는 진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만호도 분명 기뻐할 거야. 그날 저녁 세 식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알았지만 아니 진실을 알았기에 더욱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제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자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사랑한다, 진우야. 내가 우리 아들이 되어줘서 고마워. 태수도 두 사람의 손을 포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그날 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만호야, 내 아들은 잘 자랐어. 그리고 행복해. 너도 이제 편히 쉬어. 우리가 잘 지킬게.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만호가 대답하는 것처럼. 잔잔한 피아노 음악과 함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만 이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일까요? 한태수와 정만호 두 아버지는 모두 진우를 사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생명을 주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삶을 주었습니다. 둘 다 진짜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혈연에 집착합니다. 피가 섞이지 않으면 진짜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진짜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서로를 아끼고 돌보고 함께 울고 웃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한태수는 50년 동안 진우를 키우며 진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정만호는 평생 진우를 그리워하며 진짜 아버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우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두 아버지의 사랑을 모두 받은 행복한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피로 연결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인가요? 저는 믿습니다.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진다고, 사랑으로 이어진다고. 잠시 침묵.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울림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음악이 천천히 페이드 아웃. 영상 종료.